안녕하세요.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드라마 같은, 그야말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있어서 급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샤프링크 게이밍, 티커는 S베트입니다. 아니, 이 작은 게임 회사가 어떻게 전년 대비 무려 1100%라는 정말 믿기 힘든 성장을 해냈을까요? 그리고 이 엄청난 숫자 뒤에는 과연 어떤 기회와 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오늘 저희 모여라 서학개미에서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 바로 이 숫자입니다. 플러스 1100%. 네, 샤프링크 게이밍의 2025년 3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100%가 늘었습니다. 여러분, 110%도 아니고요. 1100%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성장률이죠. 이 숫자 하나 때문에 월가의 시선이 이 회사로 그냥 확 쏠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대체 어떻게 이 작은 게임 회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의 기적 같은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갑자기 게임이 초대박이라도 만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어떤 다른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한번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 비밀은 사실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회사의 재무제표, 그 숫자들 안에 고스란히 숨어 있었죠. 지금부터 샤프링크의 3분기 실적 보고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 1100%라는 경이로운 숫자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먼저 총 매출부터 보시죠. 작년 3분기에 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0억 원 정도 벌던 회사가요, 올해는 1080만 달러, 거의 140억 원을 벌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1100% 성장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아래 순이익입니다. 작년에는 약 88만 달러, 그러니까 10억 원 넘게 손실을 보던 적자 기업이었는데 올해는 무려 1억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00억 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내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도 보세요. 마이너스 3달러에서 플러스 0.62달러로 완전히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죠. 이건 그냥 장사가 좀 잘 된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회사의 DNA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성과는요, 원래 하던 게임 사업으로 이뤄낸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샤프링크는 회사의 정체성을 그냥 뿌리부터 바꾸는 아주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결정을 내린 거죠. 바로 게임 회사가 아니라 이더리움 투자 전문 회사로의 변신입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그 변화를 아주 그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왼쪽이 과거의 사업이에요. 스포츠 베팅이나 카지노 사이트 대신 홍보해주는 제휴 마케팅 사업인데 이번 분기 매출이 57만 달러에 그쳤고 계속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이게 바로 이 회사의 새로운 핵심 전략입니다. 이더리움을 대량으로 사들여서 이걸로 돈을 버는 거죠. 여기서 나온 매출이 무려 1,023만 달러, 전체 매출의 거의 전부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샤프링크는 사실상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상장된 이더리움 보유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겁니다. 이 새로운 전략의 심장에는 스테이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하고 이자를 받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샤프링크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다가 딱 맡겨둬요. 일종의 담보처럼요. 그러면 네트워크 보안에 기여했다는 대가로 마치 이자처럼 새로운 이더리움을 보상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회사의 새로운 주수입원이 된 거죠. 이 회사가 얼마나 이더리움에 올인을 했는지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이 차트를 보셔야 합니다. 회사 전체 자산의 90% 이상이 현재 암호화폐, 그러니까 이더리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른 자산은 10%에 불과하죠. 이건 그냥 회사의 운명 자체를 이더리움의 가력과 성과에 완전히 맡겨버렸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과감하다 못해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는 행보를 과연 금융계의 큰 선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근데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바로 그 블랙록이 이 게임에 참여했습니다. 샤프링크의 CEO 롭 파이시어는 실적 발표에서 자신감이 아주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더리움을 우리 회사의 주요 준비 자산으로 삼기로 한 결정이 이번 실적을 통해 완벽하게 옳았다는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죠.
경영주는 이 전략에 대한 확신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 근거가 있어요.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 믿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블랙록이 3분기에 새로 30만 주 가까운 주식을 사들였고요. 또 42개의 다른 기관들로부터 7,6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0억 원에 가까운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세계적인 헤지펀드인 브리치워터나 유명 컨설팅 회사 베인 캐피탈 출신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자산 관리를 맡기는 등 점점 더 전문적인 금융회사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15억 달러, 거의 2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까지 승인했는데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장밋빛 이야기만 있을 수는 없겠죠? 이 놀라운 성장 스토리에는 그 크기만큼이나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따라옵니다. 과연 이건 성공 신화일까요? 아니면 위험천만한 도박일까요? 이제부터는 동전의 다른 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구조입니다. 왼쪽에 긍정적인 측면, 즉 불 케이스는 간단합니다. 이더리움 가격만 계속 올라준다면 정말 막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블랙록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온다는 건 그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 이 베어 케이스가 바로 이 동전의 무서운 뒷면입니다. 성공을 이끄는 바로 그 열쇠, 이더리움 가격에 대한 극단적인 의존성이 동시에 이 회사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셈이죠. 이더리움 가격이 조금만 출렁여도 회사는 곧바로 엄청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사라 아니면 팔아라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굳이 상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난 2분기에 똑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거든요. 당시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하자 샤프링크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무려 1억 34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에 1억 43만 달러 벌었다고 좋아했는데 불과 한 분기 전에는 1억 34만 달러를 잃었다는 겁니다. 정말 살벌한 변동성이죠. 이것이 바로 샤프링크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롤러코스터 같은 샤프링크의 이야기는 우리 투자자들에게 대체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걸까요? 이 주식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스스로에게 반드시 던져야 할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샤프링크의 이 파격적인 실험은 기업 재무의 미래를 보여주는 선구적인 혁신일까요? 아니면 그저 암호화폐 상승장이라는 파도에 모든 것을 맡긴 무모한 도박에 불과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이더리움과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을 겁니다. 오늘 샤프링크 게이밍에 대한 저희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좋은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모여라 서학개미는 앞으로도 이렇게 흥미진진한 기업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